추미애 지사 얘기 이거 이제 확실히 진짜 뭐 여기저기서 맛조개가 튀어나오는 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아까 2023년 4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 예. 그게 사실 민주당의 이제 터줏대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의 뭐 시조이고 민주당과 김대중이 거의 한 몸이었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97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죠. 무려 4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는 김대중계, 뭐 흔히 이제 동교동계라고 얘기를 했죠. 당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서울 그 동교동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계를 이제 동교동계라고 뭐 DJ계 동교동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물론 야당이긴 했지만 민주당의 주축 역할을 했던 분들이 동교동계 어르신들이고 천신만고 끝에 1997년에 이제 집권에 성공을 했죠. 예, 참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뭐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남아공의 이제 넬슨 만델라에 많이 비교가 됐죠 당시에. 그리고 또 IMF를 거치면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2002년까지 김대중계가 민주당을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경선 때 국민참여 경선을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당시에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후계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근태 전 고문이에요. 김근태 전 의원이 지금은 이제 민평련의 좌장이죠. 그러니까 운동권 좌장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동교동계와 그다음에 젊은 피들 386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정권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김근태, 이해찬 이런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일궈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후계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뭐 많은 존경을 받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야에서도 많이 존경을 받은 인물이고 민주화 운동의 또 주역 중에 한 분이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뒤를 이으실 분이 김근태 전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당시엔 많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영삼계죠. YS계. 김영삼 쪽에 있다가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면서 김영삼과 이제 결별을 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긴 했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DJ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만 해도 이제 제왕적 총재 시절이니까 후계자를 그냥 낙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었고 뭐 2002년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은 2002년 대선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누군가를 낙점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 참여 경선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바람이 분 거죠. 우리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노무현 바람이 불면서 또 김근태 의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후유증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눌했어요. 뭐 지적으로는 정치적 경륜이나 지적 능력은 뛰어나신 분인데 말이 좀 어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문을 당해가지고 연설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정치 시대에 사실은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선 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죠?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보 개혁 성향의 이런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제 힘이 쏠리면서 노풍이 불게 되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권을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그냥
대통령이 지명을 해도 될 판이었는데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을 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대권을 넘겨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교동계가 민주당 의원의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 비주류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뒷받침을 못 해줬어요. 동교동계가 이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이제 혁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된 겁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미애 전 의원은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계파 갈등 때문에 분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단순 계파 갈등 물론 뭐 계파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는 됐죠. 지금처럼 지금도 이제 계파 갈등으로 보이잖아요. 친명과 친문이 권력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동교동계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으면은 그런 상황까지 안 갔죠. 근데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대립하다 보니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해서 그러니까 창조적 분열을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적 분열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분열을 주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 분열이 돼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분열시킨 거야 당시에는. 전 친노 친문들이 너무 웃깁니다. 지금 과거에 자기들이 한 일들은 진짜 내로남불의 어떤 그냥 표본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대통령과 친노 친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대통령께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뭐 뒤에 이름이 뭐 재창당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걸치긴 했지만은 더 이상 동교동의 민주당이 아니라 노무현의 민주당이 주류가 된 거잖아요. 밤솔님 김근태 의원 출판 기념식 당시에 축하 연주했었습니다. 당시 생각나네요. 참 아까우신 분이죠. 참. 그 민주당에서 큰 역할 하실 수 있었던 진짜 대통령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가지신 분인데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좀 미디어 정치 시대에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김근태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면 혹은 대선 후보가 됐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뭐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은 창조적 분열이었고 대통령이 주도한 분열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분열시켜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의원이 뭐 본인의 생각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역사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당시에 새로운 시대인 노무현의 합세를 한 게 아니고 동교동계의 합세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잔류를 했고 민주당에 잔류를 해서 노무현 탄핵에 어쨌거나 동참을 했잖아. 그러니까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됐던 거예요. 추미애 의원이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은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돼버렸던 거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문조털레유가 구시대의 그죠? 그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이재명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시대로 못 가게 자꾸 문재인 시대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문재인 시대, 문재인과 이재명의 선을 긋는 이유가 이거예요. 문조털레유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 친문 세력들은 자기들은 좀 화가 날런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과 친문들과 선을 긋고 이재명 친명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처럼 동교동계와 결별을 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도 친문과 결별을 하고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재창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하고. 문재인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그 친문 세력들도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거잖아, 그거는. 근데 추미애가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아까 낡은 시대에 막차를 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미애가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3년에, 2004년에, 동교동계 막차를 추미애가 막내를 한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또 문조털레 위에 막차를 또 추미애가 또 타는 거예요. 응? 아까 그 스프링조이님이 추미애 정무감각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나 낡은 시대에 마지막 인물이 되고 있어.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면 될 텐데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욕망 때문에 언제나 구세력하고 연합을 해요. 중요한 이런 정치적 격변기마다 추미애는 구세력과 손을 잡는 거야. 2003년에는 동교동계하고 손을 잡았고 2026년에는 문조털레유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친문 세력들하고 또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탄핵시키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탄핵하게? 친문들하고 손잡고? 동교동계하고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는 친문들하고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김민석 매장하고 이런데 또 앞장설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참 저는 의리도 없다는 게 그 나름 동교동계 한 식구였잖아요. 추미애 의원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변신을 잘합니까? 민주당의 나경원이야 이 정도면은. 자, 이거 인터뷰 내용을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이게 뭐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 여러분들도 이번에 확실히 추미애하고는 그 정을 끊어야 돼요. 아직도 보니까 추미애한테 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뭐 나이가 70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박지원만큼도 뭐 박지원 어르신은 참 그 정치 지능이라도 높죠. 이분은 도대체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자, 인터뷰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 당선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으신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 이쪽 진영 내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저 이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친문의 부활을 꿈꾼다니 말도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 다시 출마한다는 겁니까? 무슨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런 비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어디서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그런 움직임이나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당 행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지지자들이 이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런 거는 못 느껴보셨어요? 많이 느끼죠. 그죠? 네. 이건 뭔가. 그래서 찾아뵌 겁니다. 그런 그 거죠. 이유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당시 당 대표로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보호해드려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또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네, 네.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사실 별거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검찰 개혁에 저와 대통령의 입장이 달랐다 하는 걸 가지고 저는 막 이 대통령을 뭐 공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자신이. 저는 저의 위치에서 제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님 입장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못했지만 6년 전에 왜 그랬는지. 네,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물어볼 거지만, 네. 그러니까 존중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떤 정치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산된 분열을 의도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통령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네.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검찰 개혁의 입장이 달랐다는 이유로 저 자신도 이용되는 걸 제가 미리 그런 방식으로 쳐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유였죠. 대통령도 보호해드리고 이 나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안 하면서 그걸 전임 대통령 때 안 했다는 이유로 또 정치적으로 소모하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건 제가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자, 뭐 여기까지만 보시죠. 뭐, 예, 뭐 내용만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셔도 추미애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될 것 같고, 아니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저런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이게 털레반식의 민주주의예요. 예컨대 그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자기 당 대통령이었으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까면 안 되는 겁니까? 장동혁하고 뭐가 달라요? 김어준이 하는 얘기나 추미애가 하는 얘기하고 장동혁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박근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비판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에? 그럼 우리 국민의힘 애들 욕할 게 없네. 장동혁이 깔 게 없네요, 그죠? 자기 대통령인데, 자기 당의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싸고 돌아야지. 박근혜도 이번에 선거 때 나와가지고 이명박도 설치고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가 비판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 감옥에 갔다 오건 말건 간에, 자기네 대통령이니까, 자기 당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싸고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민주당 대통령이건, 국민의힘 대통령이건, 예, 잘못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밑도 끝도 없이 깝니까 지금? 문재인의 실패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러고 있잖아 쟤네들이. 아직도 아니 검찰개혁을 과거에 문재인이 잘못을 해놨기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을 한 거고 그게 계엄까지 이어져서 나라꼴이 이 지경이 났는데 그걸 왜 과거지사를 지금 왜 들춰내냐고? 그걸 들춰내야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자? 이게 완전히 그 진영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친목주의지. 이게 진영주의입니까? 이게 진영 논리예요? 친목주의지? 나랑 친한 사람은 무조건 옳은 거야. 까면 안 되는 거야. 청양님, 네. 아니 진짜 궁금한데 문재인은 전 대통령일 뿐이잖아요. 뭐가 있어서 인사하고 이지랄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나 잘해라. 그리고 까지 말고 뭐 지금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추미애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발목을 그렇게 잡아놓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개판 쳐놓고 문재인이 잘못한 건 다 덮어주자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5개 티끌도 진짜 티끌 하나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검찰개혁을 말아먹은 것처럼 대중들한테 사기를 쳤습니까? 그리고 뭐 의도된 계획된 분열이요? 갈라치기라고? 누가 그럼 계획돼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추미애도 이거 참 사람이 이거 유시민도 온전치 못하다 그랬는데 진짜 유시민 말이 명언입니다. 뭐 60세 이상이면 뇌가 썩는다고 그랬나요? 뇌가 완전히 썩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럼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갈라치는 건데? 누가 계획을 해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건데요? 추미애 지사. 응?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이게 뭐 지금 누굽니까 유시민처럼 무슨 요실금이 온 거예요? 누가 계획을 해가지고 분열을 시키는데 지금 김어준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권력이 좋아? 본인이 저는 헛꿈 꾸지 마세요 지금. 추미애 지사님 정신 차리세요.
다 떠나서 지금 연세가 70이야. 예? 다음 대선이면은 74시에 75, 4시야. 바이든이야? 한국의 바이든입니까? 아, 대한민국에 추미애보다 정치를 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미애를 대선 후보로 만들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아, 75세 어르신을 우리가 모셔야 돼? 예? 경기도민들이 참 경로 우대 정신으로 도지사를 모시는 이런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도 한심해 죽겠는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70대 중반의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 추미애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추미애가 대권 욕심 때문에 저거 문재인 친문들하고 붙어가지고 김어준한테 진짜 저게 뭐 김어준한테 거의 뭐 아부하는 수준 아닙니까? 예? 김어준한테 꼬리 흔드는 수준 아니에요. 지금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냥 맞장구 치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땐 경기도지사 하지 마시고 그 김어준이 브리핑할 때 그 여자 아나운서 앉혀놓고 맞장구 치는 사람 뽑잖아. 그거 하세요. 내가 볼 땐 그거 하면 딱 맞네. 어? 겸손 브리핑인가 그거 할 때 그 여자 젊은 아나운서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거 고생스러우니까 어르신 새벽잠도 없잖아.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김어준한테 맞장구나 쳐줘. 어? 매일 겸손 브리핑 매일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김어준 등에 업고 대권 도전할 수 있겠네. 저는 그 박지원 어르신이 다음 총선 때 도전을 하겠다 이 얘기보다 아니 박지원 어르신이 100세 때까지 국회의원 하시겠다 이 얘기보다 추미애 의원이 다음 대선 때 도전하겠다는 얘기가 더 한심해 보여요. 응? 더 현실성이 없어 보여. 더 판타지 같아. 응? 이렇게 현실 판단 능력이 없을까요? 진짜 이건 노역에 뇌가 쩔어가지고 어떤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닌가. 이철우님 시청하시는 분들 김대중 육성회고록 읽어보세요. 박정희와 야합도 많고 정치는 당권 투쟁의 반복이에요. 예. 원래 그 당권 투쟁이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지금 하는 꼴들 보세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저는 뭐 헛꿈꾸는 거다 생각이 들고 뭐 열심히 하십시오. 뭐 꿈꾸는 거야 뭐 자유죠. 뭐 70대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마음껏 꿈꾸세요. 저도 꿈을 꿀렵니다. 다음 대선 때 저도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아니 뭐 75세 어르신도 대권에 도전을 하는 판에 1만 유튜버가 뭐 대권 도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 아직 젊은데? 저 다음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예? 아니 추미애도 나오는데 70대 어르신도 나오는데 1만 유튜버가 그때쯤 되면은 4년뒤가 되면은 뭐 제가 뭐 동접자가 한 10만 될지 누가 합니까? 아 저 대권 도전할래요. 나도 꿈을 꾸자고. 70대 어르신도 꿈을 꾸는데 50대가 꿈을 못 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 좀 한번 밀어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저 털레 이유 없는 깨끗한 세상, 스트레스 없는 세상 최한욱이 만들어 드립니다. 친문 패족을 공약으로 걸고 제가 한번 대선 출마해 보겠습니다. 제가 출마해도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문빠들이 싫어하는구나. 예, 문빠들이 싫어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요. 추미애 지사님 꿈꾸는 거 좋으신데 일단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업적을 쌓으신 다음에 경기도민들이 진짜 추미애를 이재명처럼 아끼고 사랑할 만한 그런 업적을 뭔가 남기신 이후에 지금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헛발질 하시다가 김동연 꼴 나지 마시고 늙음하게 취해지세요.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한 이후에 그때 꿈꿔도 늦지 않습니다.